우리는 병원에 방문하여 의료인을 대할 때 자연스럽게 그들을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이야기는 독일의 간호사 닐스 회겔 케이스입니다. 그는 2000년부터 2005년까지 85명의 희생자를 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그는 5년이 아니라 15년이었고 희생자 수는 약 300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닐스 회겔은 1976년 12월 30일 서독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내내 한 번도 폭력에 노출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전혀 다툼이 없었고 집안도 언제나 깔끔하게 정리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닐스는 이런 부모님 아래에서 과잉 보호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요즘에 자라는 아이들이 받는 환경과 비교해서 크게 다를 것이 없는 환경일 것입니다.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의 부모님들을 생각하면 쉽게 상상할 수 없는 부모님입니다. 비록 과잉 보호라는 환경에서 그를 길렀지만 그렇다고 그가 아무런 선택도 하지 못하는 아이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할머니는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간호사였습니다. 닐스는 항상 그들은 존경했습니다. 닐스의 아버지는 그의 어머니의 훌륭한 발자취를 따라 간호사가 된 것에 대해 훌륭한 본보기를 보여줬습니다. 닐스는 성인이 됐을 때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 간호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3대가 이어지는 의료인 집안인데 어느 누가 의심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에게는 이상하고 어두운 욕망이 생기게 됩니다. 1997년에 간호사가 된 그는 병원에 취업했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는 고작 21살입니다. 2004년에는 의료인의 삶에 대해 회의감을 가졌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조금 더 견뎌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그해 2004년에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 말에 딸도 하나 낳았습니다. 사실 닐스는 약 2년 동안 처음 병원에서 근무했었고 그 뒤에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갔습니다. 기존 병원에서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니었고 다른 병원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왔고 그가 수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211 병동으로 알려진 심장외과 병동의 중환자실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새로운 병원에서 일한 지 2년이 됐을 때 굉장히 중요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사회는 지난해 동안 많은 환자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비정상적으로 많아지는 사망자 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 특이한 점은 사망자 수가 많아진 가운데 응급 환자 중 소생한 환자도 증가했단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회에 따르면 이 사망자 중 58명은 닐스가 근무하는 동안 발생했습니다. 회의가 거의 끝나갈 무렵 이사회는 닐스를 의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회의가 있고 그 다음 날 그는 아파서 3주 정도 일을 못했습니다. 닐스에게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일종의 회피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의 상황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잠시 일을 쉬는 동안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의심했던 몇몇 직원들에게 닐스가 환자들의 죽음에 관여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닐스가 병원으로 돌아왔고 211 병동의 수석 의사 중 한 명이 그에게 부서를 옮기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닐스는 흔쾌히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2001년 후반에 마취과로 옮겼습니다. 닐스에 대한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새 병동의 수석 의사는 닐스의 업무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 의사는 닐스가 응급 상황에 자주 놓인 상황에서 환자들이 죽거나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말합니다. 그를 직접적으로 비난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정확한 사실만을 얘기했습니다. 결국 병원의 이사회는 닐스에게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부서를 옮기거나 해고가 돼야 하며 해고된다면 3개월 후 퇴직금을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옮길 수 있는 부서는 환자들을 의료적으로 돌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환자들의 이동을 돕는 것입니다. 최소한 사람들의 목숨이 위험하지 않은 일입니다. 닐스는 두 개의 선택지 모두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다른 곳에서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주 후에 그는 상관으로부터 이직에 도움이 되는 추천서를 받았습니다. 추천서에는 닐스는 항상 기대했던 것 이상의 환상적인 간호사였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추가로 그는 헌신적이고 협력적이었으며
그가 수행한 일은 언제나 만족스러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추천서를 보면 병원은 그를 해고하려는 의지가 있었지만 그렇다고 닐스에게 악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닐스는 추천서 덕분에 쉽게 새로운 병원에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새 병원에 합류하자마자 사망자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사망자가 증가하기 시작했고 이것은 닐스가 근무할 때마다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희생자들은 부정맥이나 혈액 및 심장 관련 문제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닐스의 새로운 동료들은 그에게서 일어나는 일이 무서웠기에 관여하지 않고 그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상관들도 그를 의심했었지만 실제로 그가 이 일에 관련이 있다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를 비난하진 않았습니다. 어느 날 닐스가 근무하는 동안 그의 동료들은 항부정맥제의 빈 병 4개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병원 측의 심각한 과실이었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부정맥과 심장 관련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병원 이사회에게 전달됐지만 그들은 닐스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어떤 의사도 최근에 이 약을 처방하지 않았었고 빈 병이 발견되었을 때 그 약을 복용했다는 환자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병원 직원들은 모두 겁을 먹게 됐고 모든 시선은 이제 닐스를 향했습니다. 2005년 6월 마침내 경찰이 닐스를 잡았습니다. 닐스는 환자의 의료 펌프를 의도적으로 방해했고 그의 동료가 그걸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동료는 이전에 병원에서 큰 일이 벌어졌던 항부정맥제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닐스가 이 약물도 주입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을 끌어들이기에 충분했고 그들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닐스가 수년 동안 환자들의 상태를 조작해왔다는 것을 발견했고 조사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병원에서 2년 동안의 모든 사망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이 추적한 모든 흔적들은 닐스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의 조사에 따르면 이 병원에서 발생한 사망은 적어도 73%가 어떤 시기로든 닐스와 연관됐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이것은 수사관들에 의해서 확실히 증명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닐스에게 고작 징역 5년과 간호사 면허의 일시적 정지였을 뿐입니다. 이러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후 그는 2006년 12월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처벌을 받기 위해 감옥으로 끌려갔지만 그렇게 쉽게 풀려나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형이 선고되자마자 그는 유죄 판결에 즉시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파도가 닐스를 덮치게 됐습니다. 결국 그는 7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그의 간호사 면허는 영구적으로 취소될 예정이었습니다. 2014년 1월 닐스가 감옥에서 풀려날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경찰은 그가 이전에 선고받은 것보다 더 많은 범죄에 연루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닐스와 관련된 희생자들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 9월까지 닐스는 최소 3건의 살인과 2건의 살인미수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닐스는 더 이상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했습니다. 그의 자백으로 경찰들은 놀랐습니다. 닐스는 3사람의 목숨을 빼앗고 다른 2사람의 목숨을 빼앗으려는 제안을 받아들였었고 그는 이 기간 동안 적어도 30명의 목숨을 앗아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문제들을 조사한 후에 많은 경찰관들은 닐스의 공격을 받은 90명의 환자들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이 90명의 환자 중 약 60명은 성공적으로 소생했지만 나머지 30명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닐스의 형량은 2015년 3월에 확정됐습니다. 그는 종신형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모든 검사들이 여전히 그의 범죄 동기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가 단순히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에서 행동했다고 의심했습니다. 혹은 그가 누군가를 소생시키는데 얼마나 뛰어났는지 보여주려고 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들은 그저 추측에 불과합니다. 사건은 여기서 모두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아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여전히 이 사건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있을 것이라 의심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사를 계속했고 닐스의 과거 직장에서 일어난 많은 죽음을 계속해서 파헤쳤습니다. 2014년 10월까지 그들은 이전에 조사했던 것과 같은 사례인 것은 아니었지만
다른 200명이 희생됐을 가능성을 알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90명 조사 결과 30명만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지금 조사하고 있던 200건의 사건은 200건 모두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닐스에 의해 희생됐지만 단순히 그것에 대해 몰랐던 수백 명의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건은 너무 거대해져서 지역 경찰은 닐스의 범죄를 조사하기 위해 특별 전담반을 만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검사들이 이 사건을 추진하기 위해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를 위해 그들은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 134명을 묘에서 꺼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작업을 위해 그들은 67곳의 묘지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희생자들은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증거를 찾아내기엔 너무 많이 부패됐습니다. 이 사건들 외에도 101명의 희생자가 추가로 의심됐지만 그들의 시신은 화장됐기 때문에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희생자들이 2015년에 발굴됐고 그들의 혈액에는 미량의 처방되지 않은 심장 약물이 발견됐습니다. 2016년에 37건의 다른 사건들도 발견됐지만 경찰은 그들의 노력이 헛수고였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많은 희생자들을 밝혀내더라도 닐스의 형량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들은 수사에서 한 발짝 물러서기 시작했고 2017년 그가 공식적으로 90여 건의 사건과 관련이 있지만 수백 건이 더 의심된다는 사실을 대중에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100개의 혐의에 대해 재판이 제기됐습니다. 닐스는 재판 첫날 43건의 사건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나머지 52명의 희생자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끝나갈 때 닐스는 85건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가 남은 인생을 감옥에서 보낼 것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여전히 수사관들은 그와 연루된 추가적인 사건들을 여전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간 내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처럼 또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날 때까지 모두 몸 조심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되며 여러분의 의견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